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68K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202평선을 비롯해서 65K 상단 그리고 66.2K까지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연이어 돌파를 하면서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중요한 저항 구간들도 이 돌파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간들이 언제 올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데이터와 지표, 각종 이슈들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것과 반대로 미국의 3대 지수는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이죠. ASML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하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하락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어제 중요한 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뉴욕의 이 제조업 현황에 대한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치 대비로 무려 23.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11.9를 기록을 했고요. 예측치보다도 월등하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뉴욕의 이 제조업이 굉장히 침체 국면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제조업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지정학적인 갈등은 일시적으로는 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사시설, 즉 핵이나 석유, 원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이란 공격이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너무 큰 규모로 했을 때 미국의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피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핵이나 원유 시설을 공격했을 때에는 트럼프 쪽으로 무게감이 훨씬 더 기울 가능성이 있는데 네타냐후가 이렇게 봉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선 국면들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폴리마켓의 베팅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월등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무려 15% 이상 지금 차이가 나게 트럼프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들이 더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그에 반영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5억 5,59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지난 6월 14일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제법 많은 순유입들이 일어났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들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순유입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월요일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는 1707만 달러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순유출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립토 콘트에서 집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 수요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고 나서 수요가 하락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에 수요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수치들보다 좀 월등하게 많은 수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본격적인 랠리가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투자자로 조금 더 좁혔을 때도 신규 투자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중의 감정이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지금 2.03 정도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부정적인 의견 하나 대비로 2배 이상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감정이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크게 지금 강세 감정들, 즉 긍정적인 감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코인은 지금 솔라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코멘트 하나에 긍정적인 코멘트가 4.69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198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미결제 약정이 크게 상승 추세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 유동성 유입과 관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딩 레이트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가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역시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들이 더 많이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미결제 약정과 마찬가지로 중단기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은 어떤 모멘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중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번에는 축적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주 시황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지표입니다.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기준으로 약 26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치로 떨어진 것은 2019년 이후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의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래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면은 이 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전망이 더 유효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들이 가격 전망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 불리시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도 4분기가 강세장을 가지고 갔던 적들이 워낙 많았던 데다가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4분기 10, 11월, 12월이 모두 다 강세로 마감됐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차트드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탠다드 차트에서 미국의 대선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 미 국채 수익률의 어떤 변화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 관심도 증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즉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 대한 주요 해지 수단으로서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스탠더드 차트와 동일한 관점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어서 특히나 더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연결된 고리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2025년쯤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증가하고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들과 그리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미국 주택 시장의 규모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인데 반해서 미국 주택 시장은 50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신규 암호화폐 ETF를 신청했는데 그 상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그런 많은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인데 이 암호화폐 펀드를 ETF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물량을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원래 지갑에서 신규 지갑으로 지금 7.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 주소는 익명의 주소이고 어떤 용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주소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수년에 걸쳐서 자산들을 매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갑에 어떤 물량들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인데스크에서는 현재로서는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적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근거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있었던 유세에 나가가지고 뭔가 또 본인의 어떤 주장들을 하고 그렇게 공식적인 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들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68K를 돌파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매도벽이 순식간에 급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급조가 됐고 지금 매도벽이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진한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베어리시안이 매도세들은 68K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단으로 매수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매수세들은 방어의 측면보다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그동안에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구간부터는 이제 관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68K를 돌파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이 보라색과 이 녹색이 두 개의 주체에서 일어난 움직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고래들이 빨간색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지금 매수에 더 힘을 싣고 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갈색 고래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요 타이밍들을 지켜보셔야 되고 이 갈색 고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가격이 이렇게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지금 소음이 섞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캡처 시점보다 더 상승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67K 거의 근처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66.2K에 있는 이 주요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하더라도 65K 상단을 지켜내면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하더라도 20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평선은 현재 63.3에서 4K 정도 되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만 지켜낼 수 있어도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의 추세를 더 지속하게 됐을 때는 어제 실패했던 68K를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68.4K에 있는 주요 저항 구간들까지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후에 70K를 넘어서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추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22평선이 202평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골든크로스의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때는 심리적인 기전으로 이 상승 추세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늘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RSI는 여전히 과매수 구간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URPD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지금 요 구간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현재 66.2K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구간이 68.4K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조드렸듯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68K에서 진하게 숏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 64.6K에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해서 68K를 뚫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밀집되어 있는 숏 포지션이 청산되기 때문에 이후에 연쇄 청산을 통해서 가격이 70K까지도 가파르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방 이탈해서 65K를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숏 포지션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들을 하방 이탈해서 청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202평선 부근까지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크게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무게감을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여러 온체인 지표들은 상승 시그널에 무게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즉 지표와 데이터들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거시경제 지표들의 어떤 결과들, 즉 거시경제 흐름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고용이냐 물가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서로 기관들도 의견이 다르게 갈리고 있는데 지금 대선 기점으로 그리고 11월 FOMC 미팅 전까지 소화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투자 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저가 매수 전략과 그리고 추세 추종을 하는 이 돌파 매매 전략, 그리고 DCA라고 하는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바이 더 딥 구간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 전략이나 이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들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구사하시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